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내용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뜻을 잘 피력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힘차게 박수를 쳐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또 와서 잘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의 개헌 로드맵 관련해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개헌 골든타임을 지킬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 라고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이런 개헌에 관한 논의는 여야 간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여야 2+2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라고 하는 문구도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논의라고 했지만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5월 전에는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내부 이면 합의도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당 지도부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 투표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제안과 같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간 당리 당략을 넘어서 진정 대한민국의 권력 체계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리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범국민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폭탄 사태에서 보듯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불평등한 조세 구조가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을 바로잡고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공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부자 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원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조세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 감세 원상 복구, 그리고 복지 강화, 그리고 서민 증세 반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복지는 강화하고 서민 증세는 안 된다. 이런 조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청와대의 각상도 전 수석이 법률구조공단 장에 내정되었습니다. 관피아를 정리하라고 했더니 청피아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국민의 마음이 떠난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김용준 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장관급 6명을 인사검증에 실패해서 낙마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하다니요.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관피아 정리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청피아가 웬 말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파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권의 잘못인 양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잘못됐다 인정했으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옳습니다. 정부,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민의 고열을 짰던 이 세금 정책, 여기에 짝짝꿍 발맞추고 힘 모아줬던 새누리당이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먼저 국민 앞에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박상욱 대법관 추천인, 박상욱 대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대통령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대한민국 87년 대항쟁을 불러일으키고 정권을 무너뜨렸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그리고 그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당시 검찰팀 관련자였던 박상욱 후보자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관 검사 박상욱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모시고 어떻게 국민이 그 사람이 내는 판결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은 대법관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논평을 여러분께 소면으로 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절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 주범이었던 박상옥 당시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대법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